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은 좀 편하게 화장실을 갈 수 있을까? 어제도 못 갔는데 오늘도 그냥 지나가는 건 아닐까? 식사는 해야 하는데 뱃속이 꽉 막혀 있는 느낌의 밥상 앞에 앉아도 입맛이 없으셨던 적 한 번쯤은 꼭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겁니다. 나는 분명히 채소도 챙겨 먹고 물도 열심히 마시고 유산균도 거르지 않았는데 왜 나는 달라지지 않는 걸까?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그 답답함, 저는 압니다. 변비는 창피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 드신 분들 사이에서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이 문제로 조용히 고생하고 계십니다. 소리 내어 말하기 어려워서 혼자 참고 유산균도 사 먹어보고 채소도 더 챙겨 드시고 물도 열심히 마셔보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그 이유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도 장은 꼼짝을 하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굳어버린 장이 다시 제 리듬을 찾을 수 있는지 오늘 이 내용 하나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충분합니다. 저는 십수년간 외과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소화기 문제를 함께 살펴온 의사입니다. 화려한 해결책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장이 왜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 몸의 언어를 제대로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변비는 단순히 화장실을 자주 못 가는 불편함이 아닙니다. 오래 지속될수록 복부에 가스가 차고 식사를 해도 소화가 되지 않는 느낌이 계속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꺼려집니다. 혹시라도 외출 중에 장이 갑자기 반응하면 어쩌나 싶어서 외출을 줄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움직임도 줄고 장은 더 굳어가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그 악순환이 한번 자리를 잡으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외출이 줄면서 햇빛을 보는 시간도 줄고 사람을 만나는 기회도 줄고 기분도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속이 불편한 날이 이어지면 잠도 깊게 들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 하나의 문제가 삶 전체의 리듬을 흐트러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신 게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몸이 게을러진 것도 아니고 의지가 약한 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장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변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젊었을 때의 방식 그대로 해결하려 하다 보니 오히려 효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답답함의 작은 실마리가 되어 드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잠깐 편하게 앉으시고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70을 훌쩍 넘긴 그 어르신은 처음 오셨을 때 딱 이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원래 화장실을 잘 가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말이 오히려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원래 잘 됐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달라졌다는 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오랫동안 알아채지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말씀을 천천히 들어보니 처음에는 그냥 이틀에 한 번 정도로 조금 뜸해지는 것 같다, 그 정도였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드니 그럴 수도 있겠지 싶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사흘에 한 번이 되고 그게 또 나흘, 닷새로 길어지더니 이제는 일주일을 넘기는 일도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이 어르신은 나름 열심히 관리를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채소를 챙겨 드셨고 마트에서 유산균 제품도 꼬박꼬박 구입해 드셨습니다. 주변에서 요거트가 좋다고 해서 매일 드셨고 물도 억지로 꾸준히 마시려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할수록 배가 더 부글거리고 속은 더 묵직해지는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족들은 그냥 나이 들면 그런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어르신 자신도 설마 이게 큰 문제겠어 싶어서 병원을 미루고 또 미루셨다고요. 사실 이게 많은 분들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병원까지 가기에는 너무 민망한 것 같고 그냥 참으면 나아지겠지 싶어서 버티는 것. 그러면서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하루는 복부가 너무 빵빵하게 부어서 허리를 제대로 펴기도 힘드셨고 그날에야 비로소 병원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진료실에서 여쭈어 보니 문제는 여러 곳에 동시에 있었습니다. 장 자체의 움직임이 많이 느려져 있었고 수분 흡수 능력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드시던 채소나 유산균이 오히려 굳어진 장 안에서 더 뭉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신 것들이 지금 이 장 상태에는 맞지 않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진료실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을 정말 자주 만납니다. 조용히 시작해서 천천히 일상을 조여오는 것. 그게 노년 변비의 특징입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어르신은 집에서 혼자 드시는 경우가 많으셨는데 식사를 대충 때우다 보니 채소 위주의 가벼운 식사만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기름기는 건강에 나쁘다고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피하셨고, 국도 귀찮아서 안 끓이시고 마른 반찬에 밥만 드시는 날이 많으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건강한 식단 같지만 장 입장에서는 필요한 것들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신호를 얼마나 일찍 알아채느냐입니다. 이틀에 한 번이었던 것이 사흘이 되는 그 순간, 배가 유난히 묵직하게 느껴지는 그 아침, 식사 후에도 속이 전혀 내려가지 않는 그 느낌. 이런 신호들이 몸이 보내는 첫 번째 언어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 신호를 알아챘다 하더라도 원인을 잘못 짚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원인을 잘못 짚고 계십니다. 젊었을 때와 나이 든 후의 장은 같은 장이 아닙니다. 이것부터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치 젊을 때의 무릎과 나이 든 후의 무릎이 다르듯이 장도 세월이 지나면서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젊은 장은 탄력이 있습니다. 음식이 들어오면 장벽의 근육이 리듬감 있게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내용물을 아래로 밀어냅니다. 이것을 연동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젊을 때는 이 운동이 활발하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신호가 오고 별다른 노력 없이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어렵지 않게 화장실을 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연동 운동의 힘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장벽의 근육이 약해지고 장 안쪽을 감싸는 점막의 수분 보유 능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튼튼한 고무 호스 같던 장이 세월이 지나면서 오래되고 경직된 플라스틱 관처럼 변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문제가 바로 장 안이 건조해지는 것입니다. 장 안에는 항상 일정한 수분이 있어야 내용물이 부드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 수분이 줄어들면 변이 단단하게 굳기 시작하고 단단해진 변은 장벽의 힘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더더욱 밀어내기가 어렵습니다. 힘을 줘도 움직이지 않고 억지로 밀어내려 하면 장의 부담만 커집니다. 물을 더 마시면 해결되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물을 들이붓는 것만으로는 장 안의 수분 환경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마른 땅에 물을 부으면 흘러가지 않고 그냥 표면만 적셨다가 말라버리는 것처럼 이미 연동 운동이 느려진 장에서는 물도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지나쳐버리거나 가스로 변환되어 복부 팽창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기서 채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식이섬유가 변비에 좋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장의 근육이 충분히 작동하고 있을 때라는 조건입니다. 장의 연동 운동이 활발할 때는 식이섬유가 부피를 만들어주고 그 부피가 장벽을 자극해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합니다.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장의 힘이 떨어진 상태에서 질긴 식이섬유를 한꺼번에 많이 넣으면 장이 그것을 밀어낼 힘이 없습니다. 안에서 뭉치고 굳어버립니다. 특히 생채소처럼 차가운 성질을 가진 음식은 장의 온도를 낮추는 역할도 합니다. 장이 차가워지면 근육의 반응이 더 둔해집니다. 겨울에 손이 시려워 잘 움직여지지 않는 것처럼요. 유산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장의 연동 운동 자체를 직접적으로 회복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길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좋은 균을 아무리 넣어도 균이 제 기능을 발휘할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장이 움직이는 환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유산균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순서가 바뀌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몸은 2단계에서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식후에 배가 유난히 더부룩하다면, 채소를 먹고 나서 오히려 가스가 많이 차는 느낌이 든다면, 아랫배가 차게 느껴지거나 복부 전체가 묵직하다면 이것은 지금 드시는 방식이 현재 장 상태와 맞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음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장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를 알고 접근하는 것과 모르고 접근하는 것,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변비가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 주기가 조금 뜸해지는 정도입니다.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불편하긴 하지만 어떻게든 해결은 됩니다. 그런데 이 상태를 오래 방치하면 장 안에서 계속 내용물이 쌓이면서 수분이 점점 더 빠져나가고 변은 갈수록 딱딱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배변을 할 때 무리하게 힘을 줘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 과정에서 항문 주변의 압력이 과도하게 가해지고 치액이나 항문 열상 같은 2차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변비 하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배변 자체가 두렵고 아픈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화장실이 두려워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신호가 와도 참게 되는 것입니다. 아플까봐, 힘이 들까봐, 또 실패할까봐. 그 참는 습관이 반복되면 장의 배변 반사 자체가 더 무뎌집니다. 신호를 보냈는데 반응이 없으면 장도 결국 신호를 보내는 걸 줄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변비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장의 기능 자체가 무너지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거기에 더해 장 안에 오래 쌓인 내용물에서 발생하는 가스가 복부 전반에 압박을 줍니다. 아랫배가 빵빵하게 당기는 느낌, 허리 쪽까지 묵직하게 느껴지는 불편함, 식사를 해도 속이 이미 가득 찬 것 같아서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한 느낌이 계속되는 것. 이런 증상들이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미 장 환경이 꽤 많이 굳어진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서 변비약을 찾기 시작하십니다.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자극성 하재를 드시면 당장 그날은 해결됩니다. 하지만 이런 약은 장벽을 강제로 자극해서 내보내는 방식입니다. 반복해서 쓰면 장이 그 자극에 점점 무뎌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더 강한 자극이 있어야만 반응하는 상태가 되고 결국 약 없이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장이 되어버립니다. 약에 의존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스스로 회복하는 힘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노년층 변비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신호가 있습니다. 갑자기 변 색깔이 달라졌거나 점액이 섞여 있거나 변 굵기가 갑자기 가늘어진 경우 또는 별다른 이유 없이 체중이 줄거나 복통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신호들이 보인다면 단순 변비로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의료기관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생활 습관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보다 심각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내용은 이런 2차적 문제가 없는 일반적인 노년성 이완성 변비를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위에서 말씀드린 신호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먼저 진료를 받으시는 게 순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드리는 내용은 치료를 약속하는 게 아닙니다. 굳어진 장이 다시 제 리듬을 찾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몸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장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밤새 거의 멈춰있던 장이 낮에 리듬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바로 아침입니다. 이 전환의 시간에 장을 부드럽게 자극해주는 것이 하루 전체의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먼저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잠깐 누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동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을 살짝 세우고 양손을 배 위에 가볍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면서 손바닥으로 아랫배를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세게 누르는 게 아닙니다. 따뜻한 손으로 장을 깨운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10번 정도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무릎을 양손으로 감싸고 가슴 쪽으로 천천히 당겨보세요. 복부에 자연스러운 압력이 생기면서 장이 스르르 깨어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밤새 멈춰있던 장의 움직임이 다시 천천히 시작되는 겁니다. 복부가 차가운 분이라면 손을 먼저 비벼서 따뜻하게 만드신 후 시작하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이 동작을 침대 위에서 하루 한 번, 1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음은 아침 공복 음료입니다. 장을 깨우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따뜻한 자극입니다. 커피가 체질에 맞으신 분들은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에 무염 버터 반 숟가락을 녹여서 천천히 마셔보시길 권합니다. 커피는 장의 신경계를 자극해 연동 운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버터를 더하면 장벽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윤활 효과가 더해집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내용물이 미끄러지듯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할 때 효과가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버터는 반드시 무염 버터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가염 버터는 나트륨 함량이 높아서 혈압 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양도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속이 느끼해지실 수 있으니 반 숟가락 정도가 적당합니다. 커피도 너무 진하게 드시는 것보다 연하게 따뜻하게 드시는 쪽이 장에 더 부드러운 자극을 줍니다. 커피가 맞지 않으신 분들은 따뜻한 밥 위에 무염 버터 한 숟가락과 간장 한 숟가락을 넣고 가볍게 비벼 드셔보세요. 따뜻한 온도가 장을 데워주고 버터의 지방 성분이 장 안을 윤활하는 역할을 합니다. 간장의 짠 자극이 소화 효소 분비를 돕기도 합니다. 예전에 마가린밥을 드시던 어르신들이 속이 편했던 기억이 있으시다면 그것과 원리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식물성 기름입니다. 들기름이나 올리브유, 이 두 가지는 장의 윤활을 꾸준히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당위 효과보다는 매일의 식사에 한 숟가락씩 더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나물 반찬에 들기름을 약간 더 넣거나 밥에 올리브유를 소량 뿌려 드시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섭취하시면 됩니다. 기름이 해롭다는 생각에 지나치게 줄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좋은 불포화 지방산은 장 건강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장 점막의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올리브유는 변이 통과하는 통로를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어느 쪽이든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신다고 효과가 빨라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매일이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건자두 주스 한 잔을 드시는 것도 권합니다. 건자두에는 소르비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장 안으로 수분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말라있던 장 안에 천천히 수분이 공급되면서 굳어있던 내용물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급격한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히 마시면서 장 안의 환경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방식입니다. 건자두 주스는 대형마트나 온라인에서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 너무 차갑게 드시는 것보다 상온에 두었다가 드시거나 살짝 따뜻하게 해서 드시는 쪽이 장에 더 부드럽습니다. 수분 섭취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을 드실 때는 반드시 따뜻하게 드세요. 찬물은 장을 수축시키고 연동 운동을 더 느리게 만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 이것만으로도 장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하루 전체 수분 섭취량보다 언제, 어떤 온도로 드시느냐가 변비가 있는 분들에게는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하셔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감이나 도토리묵처럼 탄닌 성분이 많은 음식은 장 안의 수분을 빼앗아 변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홍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비가 있으신 동안에는 이런 음식을 과하게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국을 드실 때 건더기만 건져 드시고 국물은 남기는 분들이 계신데 따뜻한 국물은 장의 수분과 온기를 동시에 공급해 줍니다. 너무 맵거나 짜지 않다면 국물까지 함께 드시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국 한 그릇이 따뜻한 물 한 잔보다 더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온도와 수분과 영양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걷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장의 연동 운동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식사 후에 바로 눕지 않고 잠깐 천천히 걸어주시는 것, 그것이 소화를 돕고 장이 움직이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걷는 동안 배가 자연스럽게 흔들리면서 장에 리듬감 있는 자극이 전달됩니다. 몸은 생각보다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이 루틴들이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커피 한 잔, 기름 한 숟가락, 아침에 작은 동작 하나, 건자두 주스 한 잔.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매일 쌓이면 장은 달라집니다. 몸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이 내용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하나가 쌓이면 두 번째가 자연스러워지고 두 번째가 쌓이면 세 번째가 편안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어르신 기억하시나요? 오랫동안 변비로 고생하시면서 열심히 챙기셨지만 나아지지 않았던 그분. 한 달이 지나고 다시 진료실에 오셨을 때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겁게 처져 있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걸음걸이도 훨씬 가벼워 보였습니다.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 화장실 갈 수 있을까? 그 걱정이 없어졌어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침이 편해졌다는 것, 그게 전부였는데 그분의 하루 전체가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분은 마지막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처음에는 이렇게 간단한 걸로 달라질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 말이 오히려 더 마음에 남았습니다. 간단하다고 해서 효과가 없는 게 아닙니다. 몸에 맞는 방식이냐, 그게 핵심입니다. 아무리 좋다는 것도 내 몸의 지금 상태에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단순해 보여도 내 몸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그게 진짜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장이 편해지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속이 가볍고 편안하면 식사도 즐거워지고 외출도 편안해지고 하루를 보내는 마음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 매일의 아주 작은 루틴 하나에서 비롯된다는 것. 그것이 오늘 드리고 싶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나이든 장은 젊을 때의 장과 다릅니다. 연동 운동에 힘이 줄고 수분 보유 능력이 떨어지며 장 안이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이 상태에서 질긴 섬유질이나 차가운 채소를 무리하게 늘리면 오히려 장이 더 굳을 수 있습니다. 유산균도 장이 움직이는 환경이 갖춰진 다음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장을 다시 움직이게 하려면 안에서부터 부드럽게 윤활해주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자극, 적절한 지방 성분, 수분을 끌어들이는 성분들이 그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따뜻한 커피에 무염 버터를 녹여 마시거나 따뜻한 밥에 버터와 간장을 곁들여 드시는 것, 식사에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한 숟가락 더하는 것, 건자두 주스를 공복에 한 잔 드시는 것,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아랫배를 손으로 따뜻하게 문질러주는 1분의 동작, 식후에 잠깐 천천히 걷는 습관.
이것들을 꾸준히 연결하면 장은 서서히 자기 리듬을 찾아갑니다. 반대로 피하셔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탄닌이 많은 음식인 감이나 도토리묵, 홍차는 장 안의 수분을 빼앗습니다. 찬물은 장의 움직임을 둔하게 합니다. 자극성 하재에 반복적으로 의존하면 장이 스스로 움직이는 힘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변색깔이나 굵기가 갑자기 달라지거나 복통이나 체중 감소가 함께 나타난다면 그것은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확인받으셔야 하는 신호입니다. 몸은 우리에게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조용히 꾸준히 오래도록. 그 신호를 너무 늦게 알아채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가장 큰 이유입니다. 몸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신호를 너무 늦게 알아차리면 회복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조금만 일찍 관심을 가지셔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몸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걸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떠오르신 것, 내 몸과 비슷하다 싶으신 것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그 하나를 조용히 시작해 보세요. 따뜻한 물 한 잔이어도 좋고, 침대에서 배를 한번 문질러 주는 것이어도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몸은 매일의 작은 반복을 기억합니다. 오늘의 이 작은 변화가 한 달 후, 석 달 후에 편안한 아침이 됩니다. 주변에 오랫동안 이런 불편함으로 조용히 고생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내용을 함께 나눠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장 건강은 혼자 참으며 해결하는 것보다 제대로 알고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아는 것이 시작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분 곁에서 몸의 언어를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